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작가 영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화 안 내고 하루 종일 불평도 안 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루에도 내 감정이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기분파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기분파예요. 그래서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는 제가 제일 밝고 긍정적이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영아쌤이 제일 무서워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내가 왜 제일 무섭지? 나는 무서울 게 없는데 내가 무슨 화를 내나?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영아쌤은 기분 좋은 날에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진짜 너무 한없이 안 좋아 있어서 너무 무서워. 뭐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분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구나. 예전에도 느꼈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걸 막 표현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건 좋지만 내 기분이 나쁘다고 그걸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분파가 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완전히 통달하진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고쳐지기도 했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감정의 패턴을 아는 것이 먼저다. 누구에게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이래서만큼은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부적절한 사랑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인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할 때는 상처 주는 말을 밥 먹듯이 내뱉고 매사에 유쾌한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말에는 갑자기 나를 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행동이 먼저 앞서기도 해요.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겪고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문제 앞에서 유독 요동치고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분노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세게 화를 내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 없었는지요? 저는 있었어요. 기분파이기도 한데 좀 예민한 편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편에서는 되게 둔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쪽에서는 되게 예민하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좀 기분이 나빴고 이래서 뾰루퉁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 넌 너무 예민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예민할까? 나는 왜 이런 것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모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해요. 다행인 것 같아요. 누구나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예민한 구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후회하는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즉 타인과 다른 나만의 감정 패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그걸 알게 됐어요. 주변에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되게 둔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되게 예민하다고 해요. 그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감정 패턴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했을 때 제가 보면은 그 사람이 되게 예민하게 구는데 저걸 왜 예민하게 구려야 되는 거지? 라고 볼 때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고 이런 게 예민하다고 했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예민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책에서 알려줬어요. 타인과 다른 나만의 감정 패턴이 있대요. 그래서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회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된대요.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생각, 감정, 신체 감각, 행동 충동의 5가지 요소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었고 그로 인해 신체 변화는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적는 거래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냐면 우리는 감정에 따른 행동을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대요. 그래서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생각, 감정, 신체 감각, 행동, 충동으로 나눠서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해서 짜증이 났대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과정이 5가지 요소로 나눠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대요. 사실,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했다. 생각, 그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감정, 불안하고 화가 난다. 신체 감각, 쿵쾅대는 가슴, 달아오른 얼굴. 충동 행동, 당장 헤어지자고 말해야겠다. 자,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자, 남자친구가 전화하지 않은 게 사랑이 진짜 식은 걸까요? 우리는 즐겁다, 슬프다, 화난다, 억울하다 같은 이 감정들이요. 사실 아까 위에 있는 5가지 요소에 합쳐져서 된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내 감정이 드는 행동을 정당화한대요. 그 문제를 찾지 못하고 내가 화가 나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좀 이럴 때 노트에다가 가서 막 엄청 빨리 적어요. 제가 전에 영상 찍었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슬프거나 이러면 막 노트에 적어요. 그 있었던 일부터 쭈르륵 내가 오늘 뭘 했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 맞지만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너무 심한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있었던 걸 쭈르륵 막 적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적고 나면 일단 한번 후련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돌아봐요. 내가 쓴 걸 보고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그렇게 다 쓰고 나서 제가 이걸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막 바쁘니까. 그러면 이걸 잠깐 놔뒀다가 신기한 게 이렇게 쓰고 나면요. 그 쓴 걸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해결책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아까 이럴 때 이렇게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해서 들었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했구나 라고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보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날이 꽤 많았거든요. 만약 노트가 없어, 내가 쓸 곳이 없어 하면 저는 막 바쁘고 이러니까 카카오톡 나에게 아니면 뭐 노트 쓰고 있으니까 삼성 노트폰 쓰고 있거든요. 그 핸드폰 노트에다가 막 펜으로 막 갈겨서 쓰는 거예요. 펜으로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고 이걸 쓰고 꼭 다시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봐야지만 문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상황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 살펴보면 똑같은 거에 화를 내고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우리가. 근데 이걸 한번 딱 알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걸 인식하는 순간 그 문제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 행동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감정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독심술 얘기해드렸잖아요. 독심술을 막 부려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감정 패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반복하는 감정 패턴의 밑바탕에는 세상은 이럴 거야. 남들은 이래야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돼야 돼. 라는 황금률, 이런 믿음이 황금률처럼 깔려 있다고 해요.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욕구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가상현실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는요,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어요. 이런 나는 좋고 예쁜데 저런 나는 보기 싫고 저런 나는 내가 싫어. 이러면요, 내 일부는 좋다고 여기면서 내 일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대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아프기도 하지만 이걸 깨달아야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을 통제하는 일은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화가 난다, 억울한다, 옳지 않다 라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려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과 내가 안경을 낀 채로 이 착각하는 태도와 전혀 다르대요.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감정 패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막 칭찬받고 싶고 제가 열심히 해서 어떤 걸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조언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앞에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거나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 라는 말이 벌써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을 다 부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해줄 때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이걸 캐치를 했죠. 아,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일단 조언부터 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려는 말을 일단 듣지 않고 내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해서 또 나는 실수했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처음엔 또 약간 이게 다 고쳐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얘기했네 저렇게 막 이러는데 이거를 한 3초 딱 깨닫는 순간 아니야. 저 안에는 분명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려는 게 들어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면 저한테 다음부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내가 다음번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일단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나를 부정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 패턴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통제하라고 하면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은 억누르고 생각의 오류는 수정하며 세상에 대한 왜곡된 믿음은 제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튀어오르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떠올라요. 어려서 형성된 세상에 대한 믿음도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쉽지 않죠. 이런 노력이 오히려 기존의 세계관을 더욱 강화하는 악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대요. 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 충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이래요.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 뿐이니까요. 관찰자로서 내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자동화된 감정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나를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나를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수록 내 마음도 자꾸만 엇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감정 패턴을 깨닫고 여러분의 하루에 좀 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다면 불평을 반대는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우리가 불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고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불평하면 안 돼. 난 불평하면 안 돼. 이러니까 자꾸 내가 불평한 거를 찾아요. 정말 신기하죠? 불평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불평한 걸 찾는다? 근데 불평한 걸 찾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감사한 걸 찾아보자. 그러면 불평을 했어도 그 불평하는 횟수를 찾는 것보다 내가 감사한 걸 찾는 횟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오히려 불평이 더 줄어요, 그게.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 반대의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정 패턴을 통해 내가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고 감정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